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확실히 이달 15일이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그를 앞두고 무역협상 이슈가 시장을 들어다놨다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무역 협상과 관련 없는 아시아적 고용의 증진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추세선까지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15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날짜가 다가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주가는 한 0.38% 정도 빠졌는데 원체 가격이 지수가 높아서 0.38%인데도 한 105포인트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관세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한 재료가 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특별한 재료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가 코멘트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정말 물밑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안 되는 건가? 안 되는데 일부러 시간 개념을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폭풍 전야의 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글로벌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강력한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5일 정도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돌파가 됐을 때, 그러니까 홀딩을 한 상태에서 돌파가 되면 굉장히 좋지만 돌파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급락도 예견을 하니까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적정한 리스크 관리하고 차라리 돌파 시점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28,200 한번 얘기해 드렸고 그 뒤에 28,334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추세 연장선, 이게 2008년도에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그어놓은 선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고점의 연결선에서 지금 두 번째 돌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도 돌파 시도하다 윗꼬리 맞고 딱 저 스타에 갖다 붙여놨고 또 이달도 돌파 시도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다시 월요일 날 약간 밀려버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이 하나 남아있는 게 28,33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근거리예요. 그냥 한 발만 이렇게 내디디면 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도 일반적으로 주체 시장의 리더자들 입장, 그러니까 주체자가 되는 리더자 입장에서는 그냥 치고 가도 되죠. 확실하다면. 근데 그들도 정보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일단 시장이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시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만기가 있고 다음 주에 미국도 만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적을 수 있고 미국은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어쩌면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은 만기 이후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주에는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이 외부적인 대형 악재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질 않거든요. 근데 15일이니까 그전에 뭐 립서비스로 어떤 방향을 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거다. 미국 시장도 다음 주가 진짜 영향권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요일이 15일이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에도 눈치 보기가 상당히 좀 지속될 수 있고 방향이 안 좋은 쪽이라면 약간 이탈하는 모습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두 번째 이슈에서 가져놔요. 우리나라에 대한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3년 전 대비로 한 8.8% 정도 증가해서 GDP 대비로 거의 91% 육박하죠. 세계에서 2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재가 상존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사실 가계부채의 증가가 향후 시장의 내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 해갖고 몇 년 동안 그게 시장에서 이슈화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바로 따라간 나라가 우리나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는 해석을 한 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고는 있지만 정말 가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의 매도 이게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 3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1일 매도를 했어요. 4년 전에 우리나라가 22거래일 매도가 있었고 이번에 21일째에서 매도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매수가 돼요. 근데 이제 매수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3천억 단위, 2천억 단위인데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400억, 600억, 13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간보기 매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잠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팔았습니까? 다 1000단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1000억 단위에서 3000억 단위의 매수가 3번 정도는 스트레이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3일을 샀지만 매수 기간만 늘렸을 뿐이지 금액은 하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눈속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량을 보거든요. 수량을 보면 지금 그대로 금액, 수량도 별로 되질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인이 사고는 있지만 확신을 주는 시장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히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한 번쯤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시장을 받쳐줬던 게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좀 커지면서 연기금이 그 금액을 소폭 팔면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도 사는 금액은 적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는 모습이 4일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는 60일선 탈환을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1선이 꺾여서 기준선과 이렇게 데드가 나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기준선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일목균형표 책을 보면 양은 상단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 보지만 그 경우 수는 열에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일단 기준선 수평관값 정확하게 지수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자리죠. 2111을 돌파해야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이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숨 죽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많이 싸진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MTN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